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전기도, 자동차도, 인터넷도 없는 1800년대 말의 칠흑 같은 밤을요.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전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하고 밤을 나처럼 밝히겠다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미친 사람이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또 한 명의 남자가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류는 화성에 살아야 하고 뇌에 칩을 심어 소통해야 하며 모든 자동차는 기름 없이 달려야 한다. 세상은 또다시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안 된다고 말하는 다수와 된다고 믿는 단 한 명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전쟁터의 최전선에 섰던 두 남자를 만납니다. 19세기의 밤을 밝힌 니콜라 테슬라, 그리고 21세기의 화성을 꿈꾸는 일론 머스크. 사람들은 그들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한 명은 비둘기와 사랑에 빠졌고 또 한 명은 지구를 떠나려 하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들의 광기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란 사실을요. 왜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모든 운명이 걸린 회사의 이름을 테슬라라고 지었을까요? 그가 7만 5천 달러라는 거금을 들여 상표권을 사오던 그 절박했던 순간, 그가 얻고 싶었던 건 단지 테슬라, 그 이름이었을까요? 잠시 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뜨거운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1856년 7월 10일 자정, 크로아티아의 한 마을. 하늘이 무너질 듯한 천둥소리와 함께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산파는 두려움에 떨며 폭풍의 자식이라고 예언했지만 어머니 주카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는 빛의 아이다. 그 예언은 저주 섞인 축복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어린 시절부터 남들은 보지 못하는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눈앞에 실제 기계가 둥둥 떠다니고 한 번 본 책의 페이지가 허공에 인쇄된 듯 나타났죠. 테슬라는 이 병을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머릿속에 완벽한 실험실을 지었어요. 도면도 필요 없었고 실제 모형을 만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뇌 속에서 엔진을 가동하고 며칠 뒤 그 엔진을 열어 어느 부품이 닳았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소년 테슬라는 고독했습니다. 숫자 3에 대한 강박증, 세균에 대한 병적인 공포는 그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켰죠. 친구들과 뛰어노는 대신 그는 전기가 흐르는 원리를 상상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28살의 니콜라 테슬라는 단돈 4센트를 들고 뉴욕항에 내립니다. 당시 뉴욕은 에디슨의 직류 전기가 지배하고 있었죠. 테슬라는 그 당시 대단했던 과학자 에디슨을 존경하며 그의 밑에서 일을 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사업가였고 테슬라는 구도자였습니다. 에디슨은 테슬라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제안을 합니다. 망가진 발전기 24대를 완벽하게 고쳐내면 5만 달러를 주겠네. 당시의 5만 달러는 지금 가치로 수십억 원입니다. 테슬라는 1년 가까이 잠도 자지 않고 그 모든 기계를 완벽하게 고쳤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에디슨은 비웃었습니다. 테슬라, 자네는 미국식 농담을 모르는군. 단 한 푼의 보상도 없었습니다. 이때 테슬라는 사표를 던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길바닥에서 도랑을 파는 막노동을 시작하죠. 그는 절망하는 대신 흙 속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힘, 교류를 상상했습니다. 에디슨이 만든 어둠의 독점을 깨버릴 빛의 혁명을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시간을 100년 건너뛰어 봅시다. 2004년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회사에 합류하며 운명적인 선택을 합니다. 회사의 이름은 테슬라여야만 한다는 것이었죠. 당시의 테슬라 상표권은 브래드 시워드라는 남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그 이름을 사오기 위해 끈질기게 매달렸어요. 머스크 모터스가 훨씬 마케팅에 유리하다는 참모들의 조언도 무시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에디슨은 훌륭한 비즈니스맨이었지만 테슬라는 인류의 문명을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낸 사람입니다. 세상은 에디슨의 돈은 기억하지만 테슬라의 희생은 잊었습니다. 나는 그 희생을 복구하고 싶습니다. 머스크는 당시 파산 직전의 위기 속에서도 7만 5천 달러를 지불하고 그 이름을 손에 넣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갔기에 버림받았던 한 천재에게 보내는 100년 늦은 가장 뜨거운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테슬라와 에디슨의 전류 전쟁은 잔인했습니다. 에디슨은 교류가 위험하다며 대중 앞에서 유기견들을 전기로 처형하는 끔찍한 쇼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자신의 몸에 수백만 볼트를 통과시키며 평화롭게 빛을 뿜어내는 모습으로 응수했죠. 결국 테슬라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전기를 쓸 수 있게 하기 위해 자신의 특허권을 찢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최종 꿈은 워든클리프 타워였어요. 전 지구에 무선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전쟁과 가난을 없애려고 했죠. 하지만 자본가 JP 모건은 말했습니다. 안테나에 계량기를 달 수 없다면 더 이상의 투자는 없다. 결국 탑은 고철로 팔려나갔고 테슬라는 사기꾼으로 몰려 잊혀갔습니다. 인류를 너무나 사랑했던 천재는 역설적으로 인류의 탐욕 때문에 어둠 속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요. 밤하늘을 수놓는 수만 개의 스타링크 위성들을 보세요. 사람들은 머스크가 돈을 벌기 위해 위성을 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되는 세상. 이건 100년 전 테슬라가 워든클리프 타워를 통해 꿈꿨던 무선 에너지와 정보의 공유 그 자체입니다. 머스크가 자신의 로켓에 테슬라 전기차를 실어보낸 것, 비웃음 속에서도 화성행 티켓을 파는 것, 이 모든 기이한 행동의 뿌리는 같습니다. 시대를 잘못 만난 천재의 하늘, 이제는 시대가 천재를 따르게 함으로써 풀겠다는 의지죠. 사소한 선택 하나가 역사를 바꿉니다. 100년 전 니콜라 테슬라가 특허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머스크가 7만 5천 달러가 아까워 자신의 이름을 썼다면 오늘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참 긴 여행을 했어요. 테슬라의 4센트부터 머스크의 수조 달러 기업까지 우리가 이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진심의 유효기관입니다. 비록 니콜라 테슬라는 낡은 호텔방에서 홀로 죽어갔지만 그의 진심은 1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일론 머스크의 가슴을 때렸고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모습을 니콜라 테슬라가 하늘에서 본다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러분의 오늘 노력이 당장 빛을 발하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니콜라 테슬라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무언가에 열정을 쏟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주의 어딘가에 이미 기록되어 있으며 미래는 결국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광기를 사랑하세요. 당신의 사소한 선택을 믿으세요.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당신이 100년 뒤 누군가에겐 살아갈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